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최근 컨센서스 2025 컨퍼런스에서 한 연설,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파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네. 특히 유튜브 채널 파이 프롬 US 분석을 좀 바탕으로 해서 파이코인의 현재 상황,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했던 단기적인 가격 소식 이런 것 너머에 파이코인이 그리고 있는 그 장기적인 그림은 뭘까?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연설에서 뭔가 좀 큰 발표, 예를 들면 뭐 대형 거래소 상장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네네. 그렇죠. 하지만 코칼리스 박사의 메시지는 방향이 전혀 달랐죠. 단기적인 어떤 시장 반응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코칼리스 박사는 당장의 어떤 가격 부양책 이런 것보다는 재능 있는 개발자들을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로 끌어들이는데 온 힘을 쏟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고품질의 탈중앙화 앱, 그러니까 D앱 개발을 강조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네, D앱. 그가 직접 파이 네트워크를 수백만 명이 6년 이상 사용하면서 자체 암호화폐가 내장된 소셜 네트워크라고 정의하면서 모든 계정이 신원 인증, KYC를 거친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현재 이 기술 발전 단계를 마치 전기나 내연기관이 처음 발명됐지만 아직 대중화되기 전에 초기 단계, 거기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나 블록체인 같은 기반 기술은 이제 준비가 됐으니 이제 이걸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유용한 앱과 제품을 만들 때다 이런 거죠. 네네. 여기서 핵심은 단기적인 기대감, 그러니까 포모 있잖아요. 기회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거. 거기에 편승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생태계 형성하고 실제 가치 창출에 집중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전에 막 돌았던 소문들로 부풀었던 가격 기대감이 좀 가라앉고 당분간은 가격이 좀 안정세로 보일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파이 프롬 US 분석에서도 이런 포모 기반의 상승은 거품이 빠지면 금방 꺼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었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빌더, 그러니까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는 개발팀입니다. 빌더요. 네, 예를 들어 솔라나 사례를 보면 그 탄탄한 블록체인 기반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고요. 이후에 개발자들 지원하려고 뭐 아시아 프로젝트 지원에 $2천만, 워몰 크로스체인 펀드에 $5천만 이런 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거든요. 와, 엄청나네요. 그 결과로 2,500개가 넘는 D앱 생태계를 만들었죠. 파이네트워크 벤처스가 1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그냥 돌만 푸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파이만의 고유한 특징, 바로 그 KYC 인증된 사용자 기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을 유치하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죠. D앱은 뭐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위에 돌아가는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칼리스 박사 본인도 결국은 훌륭한 제품이 승리한다고 강조했었죠. 사용자가 많은 네트워크가 다양한 제품과 가치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관점이 다른 패널들 이야기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데이비드가 언급한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 이게 실제 거래에 쓰이려면 안정적인 가치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안정성이 중요하죠. 이나 에릭이 제시한 AI 에이전트와 결제 시스템의 결합 가능성, 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가치 창출 같은 것들 전부 다 실제 사용 사례와 가치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료 분석에 따르면 파이투데이, 그러니까 6월 28일까지는 가격이 특정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정 범위요? 네, 이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파이코인을 좀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제시하고 있죠. 기회로 볼 수도 있군요. 그렇죠. 물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특히 선물 거래는 개인 투자자의 95%가 손실을 본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위험하니까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95%요? 와,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가장 현명한 전략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태계가 실제로 딱 구축되고 수백만 사용자의 실질적인 파이코인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내다보는 것이라는 조언입니다. 2025년 파이네트워크의 목표도 이런 장기적인 그림과 딱 맞닿아 있는 것 같군요. 요약하자면 첫째, 활성 앱 100개 확보 또는 주요 앱의 사용자 수천만 명 유치. 이걸 목표로 앱 생태계를 크게 키우는 것. 네, 생태계 확장. 둘째, 개발자들이 더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 도구, SDK나 인터페이스, API 같은 기반 환경을 개선하고 등록 개발자 1만 명을 확보하는 것. 네, 개발 환경 개선이 중요하죠. 셋째, 기업용 인증, KYB랑 노드 검증 시스템을 완성해서 네트워크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 여기서 SDK랑 API는 개발자들이 앱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 모음이란 사용 설명서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노드 검증은 네트워크 운영하고 거래 확인하는 참여자들 검증하는 절차고요. 맞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은 뭐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전부 다 큰 폭의 조정을 겪었고요. 심지어 안전자산이라는 금도 변동하잖아요. 네, 그렇죠. 금도 움직이죠. 가격을 막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가 폭락시키는 그런 펌프앤덤프 같은 단기 움직임보다는 파이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수백만 명의 실제 사용자를 확보하고 이들이 결제나 서비스 이용 같은 실생활에서 파이코인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서 나올 것이다. 이게 분석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 정말 분명해진 것은 파이네트워크와 코칼리스 박사의 시선이 단기적인 시장의 환호보다는 개발자들과 함께 아주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먼 미래를 향해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생태계가 실제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군요. 이러한 장기 개발 중심 전략 하에서 앞으로 파이 네트워크 위에 어떤 종류의 앱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또 사용될 때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